삶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단순함을 믿지 않아서 자꾸 복잡한 해법을 찾아 헤맨다. 사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유튜브 쇼츠와 SNS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는 일상을 잠시 멈추기만 해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의 감정을 회복하기 시작한다. 아주 간단한 진실, 비교를 멈추면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행복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행복을 위해 필요한 건 거창한 목표나 큰 성공이 아니다. 하루 중 단 30분이라도 SNS에서 벗어나 나만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 그 순간부터 삶은 전혀 다른 형태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자극을 줬지 않고 비교를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삶.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다시 만나게 된다. 우리가 SNS와 쇼츠에 중독되는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빠른 자극을 좋아한다. 짧고 자극적인 화면은 뇌에 즉각적인 쾌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화면 속에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맡긴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는다. 우리의 페이스, 우리의 감정, 그리고 나만의 삶의 속도. 이렇게 점점 타인의 삶에 동조하게 되면 우리는 서서히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관찰자가 되어버린다. 바라보면서도 계속 비교하고 비교하며 점점 자신을 잃어버리는 삶. 그러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며든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시작될 때 행복은 이미 나와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비교를 멈추면 이상한 일이 펼쳐진다. 내 안에서 분명히 존재했던 감정이 되살아난다. 그리고 그 감정은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한다. 나는 나의 속도로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바로 그 순간이 회복의 시작이다. 이 회복을 더 깊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도구는 따로 있다. 바로 음악, 영화, 운동, 그리고 취미다. 이 네 가지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비교를 멈추고 나로 살아가는 연습이다. 음악은 내 감정 회로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단 한 곡의 음악만으로도 우리의 기분은 바뀌고 생각의 방향까지 변할 수 있다. 감정을 정리하고 싶을 때는 가사가 선명한 음악보다 분위기가 감정을 이끄는 음악이 더 효과가 좋다. 클래식, 재즈, 영화 사운드 트랙, 러프의 음악은 생각을 잠시 멈추게 하고 감정을 회복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해보면 그동안 누군가와 비교하느라 잊고 있었던 나만의 박자가 다시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 순간 뇌는 말한다. 나에게는 아직 살아있는 감정이 있다고. 바로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혼자 있는 방에서 음악을 틀고 조용히 눈을 감아보는 것도 좋다. 아니면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가볍게 춤을 춰도 좋다. 그 행동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내 마음에게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나는 나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그게 음악의 힘이다. 영화도 깊은 회복력을 가진 도구다. 영화는 단순히 재미있는 영상이 아니라 흐름이 있는 이야기다. 시작과 전개와 갈등과 해소. 이 흐름은 인간의 마음에 가장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리듬을 만들어준다. 짧은 쇼츠 영상을 수백 개 보는 것보다 좋은 영화 한 편이 더 깊은 행복을 준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왜냐하면 영화는 비교를 강요하지 않고 몰입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타인의 삶을 질투하게 만드는 대신 그 인물의 삶을 잠시 살아보게 만든다. 바로 그 몰입이 마음을 치유한다. 어쩌면 삶이 막힌 순간일수록 나의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영화는 그런 순간을 제공한다. 웃고, 울고, 몰입하면서 우리는 알게 된다. 다른 삶에도 흐름이 있고 고통에도 끝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 깨달음은 결국 나의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낸다. 그때 우리는 깨닫는다. 지금 이 삶도 언젠가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운동은
마치 마음의 재건축과도 같다. 몸이 움직이는 동안 비교는 사라지고 움직임 속에서 감정은 단순해진다. 운동을 하면 뇌는 스스로를 칭찬하고 근육이 움직이면 불안은 잠시 멈춘다. 운동이 끝난 후 찾아오는 개운함은 SNS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다. 그 느낌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기억한다. 그리고 말한다. 살아있는 느낌이 이런 거였구나. 운동의 목적은 멋진 몸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데에 있다. 취미는 마음의 자연 회복 기능이다. 어떤 취미든 상관없다. 내가 몰입할 수 있는 무엇이든 괜찮다. 그 몰입이 바로 치료이다. 만들기, 그리기, 글쓰기, 사진 찍기, 요리하기, 음악 연주하기.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몰입 상태 자체다. 그 순간 비교는 멈추고 삶은 흐름을 되찾는다. 취미는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의 감정이 기준이 되는 시간이다. 그 시간이 반복될수록 내 감정의 근육은 점점 강해진다. 그리고 언젠가 내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린다. 나도 괜찮은 사람일지도 몰라. 바로 그 생각이 회복의 핵심이다. 행복은 특별한 순간에서 오지 않는다. 평범한 순간에서 발견된다. 우리가 SNS에서 잊어버린 가장 큰 진실은 이것이다. 대부분의 행복한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사실. 행복은 자극이 아니라 흐름이고 비교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있다. 평범한 하루로 보이는 그 하루 속에서 사실은 수많은 감정과 가능성이 숨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말한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충분하다고.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조금씩 생성되고 조금씩 쌓여서 어느 순간 삶 전체의 분위기를 바꾼다. 음악은 감정을 열고, 영화는 몰입을 만들고, 운동은 불안을 지우고, 취미는 나만의 흐름을 만든다. 이렇게 반복되면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인생이 부러워 보이지 않기 시작한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 내 삶에도 나만의 진짜 박자가 존재한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보면 좋다. 나는 어떤 박자로 살아갈 때 가장 편안한가? 이 단순한 질문은 의외로 강력하다.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비교는 멈추고 삶의 본질은 드러난다. 오늘도 나만의 박자로 살아보자. 그게 바로 진짜 행복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다.